네, 안녕하세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박철진 원장입니다. 팔체질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식품에 대한 내용들과 체질 적합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가장 인기가 많은 한박차죠. 바로 생강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은 일반적으로 이 손발이 찬 분들에게 많이 권장되는 한약재입니다. 그리고 기관지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손발이 차거나 기관지가 약해서 생강차를 평소에 먹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는 더욱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강을 아무나 먹어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 생강이 해로운 체질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8체질 중에서 3가지 체질, 즉 토음체질, 토양체질, 금양체질에게는 생강이 매우 해롭습니다. 이 생강을 복용하게 됐을 때 이 3가지 체질들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체질 적합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생강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생강 파우더를 위궤양의 동물 모델에 투여를 하면 각종 염증성 물질을 억제를 해서 위궤양을 억제한다. 이렇게 실험 결과가 밝혀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위염이나 위궤양 환자에게 생강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강에 들어가 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프로톤 펌프를 억제를 해서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 쪽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고 이런 분들이 생강차가 되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궤양의 1번 요인으로 잘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나선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도 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강의 쇼가울과 진저롤 같은 경우는 위경련 역시 잘 억제를 하고요. 위장에서 십이지장으로 음식을 배출시키는 효능 역시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강은 제반 위장 질환에 정말 효과적인 약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구토에도 효과적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생강을 오심, 구토의 증상에 굉장히 빈용을 했었는데요. 특히 임산부의 오심과 구토에 생강을 많이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임산부 구토에 대한 임상 실험 결과가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생강 추출물 투여 그룹에서 무려 85%의 개선 효능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생강에 들어가 있는 쇼가울과 진저롤이 바로 항구토 물질로 작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자, 그럼 손발이 찬 분들에게 생강을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다고 했는데 이 말은 결국 혈액순환에 효과적이라는 뜻이겠죠? 지금부터 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생강은 혈액순환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생강은 실제로 심혈관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 약물입니다. 심근의 수축력을 높여서 혈액을 잘 짜준다, 잘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강 같은 경우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강심시키는 효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저혈압 경향, 즉 혈압이 낮다, 아니면 갑자기 일어서 머리가 삥하고 어지럽다, 그런데 손발이 냉하고 찬 분들에게는 생강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생강은 기관지 염증에 효과적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생강을 해수와 천식이라고 해서 기침과 천식에 매우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대 양리학적인 실험 결과 이 진저롤이라고 하는 것이 타입 2 해퍼 T셀에 의해서 유입이 되는 인터류킨이라는 염증 지표 물질을 억제를 해서 기관지 염증을 잘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어요. 그리고 기관지 평화근이 수축되면 천식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작용 역시도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기계에는 생강이 정말 굉장히 좋은 약재입니다. 그리고 생강은 항균 효과가 뛰어나요. 특히 치근막염을 유발하는 세균에 대해서 우수한 항균력을 가진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생강차를 드시면 되게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음주한 다음날 생강이랑 꿀을 함께 달여가지고 아니면 생강이랑 꿀을 차로 만들어서 드시는 거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실제로 생강과 건강의 유효물질인 진저롤과 쇼가울은 간 장애에 대해서도 보호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재다 이 말씀이죠. 특히 알코올로 유도가 된 간장해 생쥐모들에 생강 추출물을 투여를 했을 때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실험 논문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음주 후에 다음날에는 생강차를 한잔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강 추출물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있어요.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아니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등의 혈중 수치를 유의미하게 억제한다 이렇게 밝혀져 있어요. 여기에다가
당뇨 효과까지, 항당뇨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 생강 추출물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실험 논문에서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특히 당뇨병성 단백뇨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콜레스테롤, 즉 고지혈증과 당뇨병에 모두 효과가 좋은 생강이기 때문에 대사질환에 뛰어난 효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생강이 안 맞는 체질이 있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죠. 항상 이 자신에게 맞는 음식이나 약재만을 섭취를 해야 되고, 맞지 않는 음식이나 한약재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는 식품 면역 반응, 즉 지연성 알러지 반응을 유발해서 오히려 체내의 염증 수치를 높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잘 흥분하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는 안 좋은데요. 정확하게 어떤 체질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체질 중에서 생강이 안 맞는 체질 궁금하시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해로운 3가지 체질은 바로 토양체질, 토음체질, 금양체질에 해당합니다. 이 3가지 체질은 생강이 강력한 알러지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강차를 복약을 하시게 되버리면 두드러기를 유발하거나 혈압을 막 높이거나 아니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체질에 해로운 음식의 섭취가 왜 이렇게 해로운가? 바로 혈중의 히스타민 농도를 높이기 때문인데요. 요즘 히스타민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내과학적으로 기능의학에서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두드러기나 피부 알러지 뿐만 아니라 비염, 기관지염, 두통, 어지럽증, 위산 분비의 과다, 소화불량, 과민성 장증후군, 이명 등 여러가지 증상을 히스타민이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질에 해로운 음식을 끊어서 히스타민 분비를 높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8체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체질 같은 경우는 수양체질, 수음체질, 사상체질상 소음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목양체질에도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수양체질, 수음체질, 목양체질의 경우에는 생강차를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목양체질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역시나 생강차를 드시면 안 됩니다. 세모, 즉 자주 먹으면 해롭지만 가끔씩 드실 때는 무방한 체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바로 모금 체질과 금음 체질입니다. 모금 체질과 금음 체질은 사실 정반대 체질인데, 이 생강에 있어서만큼은 비슷한 정도의 식품 적합성을 가진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강의 효능과 효과, 부작용, 그리고 체질별 적합성에 대해서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박철진 원장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